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뉴스입니다. 이번 달은 국정감사 특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로 소녀상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지난 7일과 12일 김영호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수혁 주미대사를 상대로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의 로비를 폭로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당정 협의는 물론 해당 관청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공문을 보내 철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보수단체들도 끊임없이 항의 전화를 해 담당자들을 지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반면 방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따끔하게 질의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소녀상 철거 공작에 우리나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소녀상 추진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녀상을 지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그렇게 관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김영호 의원은 코이카 성비위 봉사단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코이카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연합뉴스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정착지원금이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귀국한 봉사단원에게 매월 60만 원씩 적립한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비위를 일으켜 자격이 박탈된 봉사단원에게도 40%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에 따라 홈스테이 집주인을 성추행하고 현지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봉사단원 A씨에게도 동료 여성단원들을 몰래 촬영하던 봉사단원 B씨에게도 국민의 혈세가 지급됐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성실하게 자원봉사한 분들에겐 국내 정착지원금이 필요하지만 잦은 포기를 하거나 특히 비위 행위자에게까지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김영호 의원은 코이카의 장애인 의무고용 채용 꼼수 의혹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JTBC 뉴스에서도 보도됐는데요. 공공기관의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전체 직원의 3.4%로 코이카는 지난 4년간 4에서 5%로 매년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코이카가 채용한 대다수의 장애인은 5개월 체험형 인턴직으로 근무했는데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장애인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실적만 높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인턴제도 사업에 장애인 고용을 편법으로 편입시키는 이 같은 꼼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의 본래 취지대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코이카 측은 정규직 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중 인턴 채용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여파로 1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시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에 사전 합의된 비무장지대 시찰을 거부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현장 시찰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찾은 탓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남북출입사무소와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시찰하고 집피 상황을 브리핑받았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이미 해수부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많은 언쟁이 있었지만 사전 협의된 일정을 급작스럽게 취소하고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해양경찰청은 피감 기관이 아니기에 외통위 국정감사 현장 시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고질병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아니면 말고식의 질의가 21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가 권력형 게이트임을 입증하기 위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공개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진표, 김경협 의원 등은 물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수의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공개한 명단에는 실제 여권과는 무관한 동명이인이 대다수라며 확인 절차도 없이 국민이 주목하는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거론된 여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유상범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김영호 의원은 매년 일어났던 아니면 말고식의 질의는 없어져야 할 문제라며 유상범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를 한방에 잠재운 김영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치열한 여야의 공방으로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까지 했었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외통위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 주장하며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될 수 있다며 언쟁을 높였습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시원한 사이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그분을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그분이 월북을 했든 안 했든 아픔을 갖고 있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희생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증인을 채택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은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되겠죠. 진상규명이 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결과가 단정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냉정하게 좀 시간을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논의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 국정감사 특집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